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요 외신 3개의 기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과연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바로 디즈니와 행동주의 펀드 간의 이야기인데요. 디즈니의 CEO 밥 아이거와 행동주의 투자자 트리안 펀드 간의 이 주총 의결권 확보를 두고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제작자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분인데요. 자, 조지 루카스가 디즈니 측의 전폭 지지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자, 루카스가 이렇게 아이거의 원군으로 나선 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유는 뭔지 배경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넷플릭스에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는 두 번째로 큰 이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요, 다양한 IP를 앞세워서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 등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디즈니가 이번에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끼리 의견이 갈렸고요. 특히 행동주의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 넬슨 펠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앞서 말씀해 주신 트라이안 펀드를 이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디즈니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겠다라면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활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디즈니의 CEO인 밥 아이거 대 넬슨 펠츠 간의 주주 대결이 이루어진다. 결국에는 이 둘의 경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놓고 각 측은 각 주주들의 대리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리전에 계속해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더 많은 지지층을 모은 쪽이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디즈니 쪽, 즉 밥 아이거 CEO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뉴스는요, 할리우드의 전설입니다. 스타워즈와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를 만든 조지 루카스 감독이 밥 아이거의 편에 들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인데요. 그는 루카스 필름이라고 불리는 본인이 만든 프로덕션을 디즈니에 매각했었습니다. 이 금액만 해도 40억 5천만 달러인데요. 당시 디즈니 주식 3,710만 주를 인수하면서 1.8%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투자자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카스에서는요, 성명을 내놓으면서 10년 전에 루카스 필름을 매각했을 당시 디즈니의 상징적인 브랜드와 아이거의 리더십에 대한 존경심으로 디즈니의 주주가 되어서 기뻤다라고 운을 뗐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밥 아이거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까지는요, 펠츠와 그의 회사 트라이안 펀드 운영 간에 여러 가지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라이안 쪽에서는요, 여러 주주들을 설득을 해 나가면서 지금 CEO인 밥 아이거만으로는 디즈니를 살리는 게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표대결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 주주총회는 4월 3일 날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그에 앞서서 계속해서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디즈니와 행동주의 펀드 간의 표 대결이 이어지고 있고요. 조지 루카스가 디즈니의 편을 들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그런데 싸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이런 대립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넬슨 펠츠라는 사람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듀폰이나 스냅플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행동주의 투자자로서 지분을 매입한 다음에요, 여러 경영권을 행사해서 기업을 되살린 후 이를 다시 매각하는 전략을 펼쳐나가는 대표적인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종의 악명이 높은 투자자라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또 하나 유명한 것이 그녀의 딸이 데이비드 베컴의 아들이죠. 브루클린 베컴과 결혼을 한 연예인이라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 12월부터 디즈니의 이사회로부터 계속해서 경영권에 조금 더 참여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혀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1년여 전에 이미
이미 한 번 더 디즈니에 대한 경영권에 도전하겠다. 자기가 경영을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 밥 아이거 CEO가 전면에 등장하면서요. 여러 구조 조정에 나섰다는 점, 그로 인해서 회사가 회복된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표대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트라이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넬슨 펠치와 이와 더불어서 전에 디즈니 CFO를 했었던 제이 라슬로를 이번 이사회의 임원으로 선정해달라라고 재차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경우에는요. 4월 3일에 열린 주총에서 그들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밥 아이거를 중심으로 이를 막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어떤 상황으로 진행될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밥 아이거 CEO는요. 이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더욱더 확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약 75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ESPN이나 디즈니 플러스의 수익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 또 뉴스를 하나 봤었는데 이정재 배우가 이 스타워즈 시리즈의 새로운 작품에 주연으로 출연한다라는 뉴스와 예고편이 등장했었는데 과연 이러한 새로운 작품들이 디즈니 플러스의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등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즈니와 행동주의 펀드 간의 대립에 대한 좀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는요, IPO와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문 백과사전을 출판하는 기업 브리테니커 그룹이 뉴욕 증시 IPO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또 아이들 만화백과로 또 유명하더라고요. 네. 자, 어떤 기업이고 또 IPO 진행 어떻게 될 예정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백과사전은 저희가 어릴 때는 굉장히 가정에 보급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세대에게는 좀 생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집 한켠에 이렇게 많은 백과사전들이 꽂혀 있었고요. 여기서 하나둘씩 정보를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백과사전, 바로 브리테니커라는 백과사전 브랜드가 있습니다. 백과사전의 대명사라고도 불리고요. 유럽 기업입니다. 이랬던 기업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준비한다라는 뉴스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유럽 기업들의 미국 증시 시장에 IPO를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도 ARM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설계회사, 영국 기업이었죠. 여기에서도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는 등 유럽 기업들이 유럽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에 IPO를 하는 것이 낫다라면서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브리테니커 그룹은요, 뉴욕 증시에 IPO를 할 것인데 목표액을 10억 달러로 목표로 세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1조 3,400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역사와 전통 그리고 오랜 기간을 감안했을 때는 기업 가치가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업이 다시 조금 더 좋은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반전의 기회로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장의 목표 일정은요, 대략 6월께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치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공개되진 않았지만요, 브리테니커라는 브랜드의 힘, 그리고 이 기업이 보여줄 수 있는 가치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브리테니커 서전은요, 1800년대부터 급증했었던 판매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계몽주의 사상 전파와 함께 지식을 여러 가지로 전파한다라는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1990년대, 바로 제가 어릴 때였죠.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방문 판매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의 브리테니커 브랜드가 널리 알려지게 됐었습니다. 1990년만 하더라도 사전의 판매량은 무려 12만 건에 달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90년대 중반부터 해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죠. 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판매량이 5만 건 아래로 떨어지는 등 반토막이 나면서 사업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분위기를 연출했었습니다. 하지만 브리테니커도 그대로 무너지진 않았었는데요. 여러 전략을 짜면서 결국에는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에 맞춰서 결국에는 디지털 사업 그리고 온라인 교육 서비스로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로서는 브리테니커는 오프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고요. 온라인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로 제작이 되어서 전 세계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보라는 것은요, 사라지진 않습니다. 어디에 담느냐, 어디에 실리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러한 플랫폼 변화에 적응한 브리테니커 사전, 그룹이 과연 미국 증시에 어떻게 상장할 것이고 추후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브리테니커 그룹이 6월 상장을 목표로 IPO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 살펴봤고요. 또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인데요. SEC가 AI 워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AI 워싱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이게 뜻이 뭔지 좀 찾아보니까요. 정말 AI가 좀 대세이긴 한가 봅니다. 실제로 AI와 관련이 없는 기업인데 AI 기업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AI 워싱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자, 실제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SEC가 벌금도 부과하고 좀 단속에 나섰다고 하는데 좀 살펴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배트맨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배트맨이 악당의 뺨을 때리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AI 워싱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한국말로는 돈 세탁과 같이 부정적인 어휘로 쓰이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AI로 물을 들여서 마치 AI 회사인 포커스로 포장을 하는 기업들을 적발하는 것, 이러한 행위를 AI 워싱이라고 한다는 건데요. 저희도 매일같이 AI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처럼 현재 전 세계는 AI에 푹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AI라는 말만 담겨 있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 같기만 한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요. AI를 이용해서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자 이에 대한 규제 당국의 속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죠. SEC가 두 곳의 AI 워싱 기업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 이름은요, 델피아와 글로벌 프리딕션이라는 기업인데요. 두 개 기업은 각각 22만 5천 달러와 17만 5천 달러라는 벌금을 받게 됨으로써 두 개 기업의 벌금 합계는 약 40만 달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5억 3,6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SEC에서 앞으로 AI 워싱을 하거나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 남을 속이는 일을 할 경우에 상당히 큰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사전 경고 정도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규제기관 입장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더욱더 커지기 전에 빠르게 발빠른 대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델피아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부터 2023년 바로 작년까지 SEC 제출 서류와 여러 보도자료, 웹사이트의 홍보 문구를 통해서 마치 AI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투자 기법을 세우고 투자 전략을 만든다라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확인을 해보니까 이러한 것은 다 허구인 것으로 확인이 됐었고요. 이에 대해서 SEC가 벌금을 부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글로벌 프레딕션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소셜미디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전문화된 AI 기반 예측을 통해서 투자 기법을 만든다라고 홍보 문구를 썼다라는 겁니다. 투자에도 AI 기술이 워낙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 그들의 주장이 그렇게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SEC가 경고를 날렸다라는 것이고요. AI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전망입니다. 그 말인 즉슨 결국에 이러한 규제 그리고 불법적인 요소도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뜻인데요. 향후 이러한 AI를 둘러싼 부정적인 면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일으킬지도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기사로는요, AI 기업인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SEC가 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이었고요. 과연 관련 규제 앞으로 어떻게 강화될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주요 외신들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